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첫째 주 눈먼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이 운임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상하이 운임지수는 그 전주 대비 134.25포인트 하락한 2963.3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 3044.77포인트로 3000선을 돌파하고 7월 5일 3733.80포인트를 기록했다가 3개월 만에 3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올해 초 첫째로 파나마 운하 수위가 낮아져서 파나마 운하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통행 대기하는 날이 길어지고 일부는 파나마 운하 대신에 수에즈 운하로 항로를 바꾸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홍해에서 선박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돌아가게 되면서 항해 일수가 20에서 30일 길어지게 된 데다가 셋째로 중국 제품 수입 관세가 인상되기 전에 미국과 유럽에 도착시키려고 중국에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였고 또 내수 불황으로 중국 내에 쌓인 재고도 밀어내기 수출하면서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운임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요인인 파나마 운하 수위는 5월 6월부터 건기에서 우기로 바뀌면서 상황이 호전되었고 둘째 요인이었던 홍해 사태로 인한 희망봉 경유는 항로가 길어져서 투입 선박과 컨테이너가 처음에는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이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수출입 하주들이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요인이었던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도 이제는 뜸해지면서 운임 폭등 요인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 운임이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잠깐 상해 운임지수가 27.47포인트 상승했던 것을 빼면 지난 7월 5일 이후 8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 9월 초에 미국 운임이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상황을 보면 미국 동서부 모두 하락세인데 미국 서부 운임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카나다 철도 파업입니다. 비록 카나마 철도 파업은 하루 만에 카나다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노사 양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노조 파업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 화물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둘째, 미국 동부 항만이 10월 1일 파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8월 말부터 아시아 지역에서 선적하는 미국 동부행 화물은 10월 이후 도착하게 되므로 미국 서부를 통한 철도 운송을 하려는 화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운임지수의 미국 서부 운임지수는 8월 23일에는 5,955포인트였는데 8월 30일에는 6,140포인트로 18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부산발 LA 운임이 5,000불대, 어떤 경우는 5,000불 이하 운임도 나왔는데 그 운임으로는 선복이 없어서 다시 6,000 이상 운임이 나오는 선사가 있습니다. 서부 항만 노조가 10월에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과 연대하기로 선언하고 그들의 협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전역의 항만에서 파업이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것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동부 항만 노조는 임금 문제와 더불어 자동화 시스템이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화를 추진하는 사용자와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협상도 쉽지 않은데 터미널 자동화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노사 타결은 더욱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미국 동부 항만에서 파업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하루 7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가 영향을 받고 파업이 2주만 지속돼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정상화되려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이 일어나면 당장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제조업과 유통업에 직접 타격을 줄 것이고, 이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에 큰 혼란이 오고, 이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물류 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는 리스크 관리와 대체 물류망 확보가 필수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